이 이야기에서 우리 주인공에게는 2살 터울의 아주 잘생긴 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자애들은 오직 형과 가까워지기 위해 주인공을 이용하곤 하죠. 불쌍하게도 이 녀석은 감정 소모만 심한 사이드 퀘스트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여자애들에게 사랑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버림받기 일쑤였죠. 그 일로 인해 그는 여자를 전혀 믿지 않게 되었고 가능한 한늘 여자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의 예쁜 여자애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아주 다정했고 매일 아침마다 그에게 상냥하게 아침 인사를 건넸죠. 당신이 유타라면 그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는 우리 주인공 유타를 소개하며 시작됩니다. 그는 여자를 티끌만큼도 믿지 않는 고등학생입니다. 자기 형을 좋아하는 여자애들에게 수없이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죠. 그들은 언제나 그의 형 레이만을 쫓아다닙니다. 레이가 눈부시게 잘생긴 데다 운동까지 엄청나게 잘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에게 조금씩 관심을 보이는 여자애가 나타났고 그녀는 곧바로 밝게 웃으며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유타는 이 여자애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침 인사를 건넸지만 유타는 그 인사를 제대로 받아줄 수가 없었죠. 그녀가 너무 수상쩍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애는 계속해서 좋은 아침하고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그를 졸졸 따라다녔죠. 결국 인내심이 바닥난 유타는 귀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며 그만 좀 괴롭히라고 소리치고 맙니다. 내가 이미 좋은 아침이라고 했잖아. 알겠어. 기가 먹기라도 한 거야 뭐야. 그러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제야 드디어 들린다고 말합니다. 유타는 그녀가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즈미라는 이름의 이 여자애는 그의 주위에 부쩍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반 친구이자 엄청나게 인기 있는 여자애입니다. 이즈미는 아주 사랑스럽기로 유명했고 다들 그녀가 유타의 형과 아주 잘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거라고 입을 모았죠. 그래서 유타는 그녀 역시 분명 레이를 좋아하고 있을 거라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습니다. 갑자기 그녀가 고개를 돌리더니 유타에게도 빵을 좋아하냐고 묻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질문이람? 그녀는 정말이지 평범한 여자애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매점에 멜론빵이 나왔는데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었거든요. 멜론빵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멀어지는 그녀를 보며 유타는 그녀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즈미는 완전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유타는 또다시 속아 넘어가고 싶지 않았기에 그 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죠. 이즈미는 예쁜 데다 농구까지 잘해서 무척 사랑스럽고 인기도 많았습니다. 주인공의 친구들 말에 따르면 이즈미는 전교에서 손꼽히게 머리도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농구를 할 때면 전용 팬클럽이 몰려들 정도였죠. 정말이지 진정한 주인공의 오라였습니다. 그때 유타는 그녀가 골을 넣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공을 던졌지만 빗나가고 말았죠. 그럼에도 그녀는 그 직후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아주 뿌듯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그 사랑스러운 볼을 꼬집어주고 싶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유타의 친구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즈미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 얘들아, 쟤 지금 골 놓쳤잖아. 너희들 다 못 본 거야. 체육 시간 내내 유타는 이즈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즈미가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유타는 부끄러운 마음에 황급히 쿨한 척을 했죠. 그녀는 뺨을 붉힌 채 다정하게 그를 바라보는 것으로 화답했고 그녀의 피부 위로는 땀방울이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새 남학생은 혼란에 빠져 당장 그녀가 자기들 중 누구를 바라본 건지를 두고 티격태격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건 그녀의 시선이 진짜로 향한 곳이 어디였냐는 겁니다. 그건 바로 우리 주인공이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그녀의 진짜 속셈이 뭔지, 오직 자기 형 때문에 다가오는 건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파란머리 소녀는 대화 중에 단 한 번도 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어쩌면, 아주 어쩌면 운명이 기적을 일으켜 그녀가 진짜로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레이가 왔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이즈미가 형에게 노트를 건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위 학생들은 이즈미가 제일 예쁜 여자애고 레이가 제일 잘생긴 남자애라며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그 순간 유타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는 털끝만큼도 관심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솔직히 말해서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씁쓸한 현실이었죠. 사실 정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든 여자애들은 오직 형에게 다가가기 위해 이 불쌍한 소년을 지나쳐 달려갔으니까요. 언제나 모든 게 그런 식이었죠. 겉으로는 그에게 관심 있는 척하지만 결국 그녀들이 진짜로 좋아하는 남자는 그의 형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나중에 레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그를 알고 싶어하는 척 연기할 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더 이상 여자들을 믿지 않게 된 가장 큰 이유였죠. 어떤 여자애가 쪼그려 앉아 그에게 손수건을 내밀었는데 알고 보니 그건 그를 도와주려는 이즈미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괜찮다면 자기 손수건을 써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황을 파악하는데 잠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형이 바로 뒤에 서 있는데 왜 이즈미가 굳이 자신에게 다가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는 심지어 왜 형을 쫓아가지 않는 거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이즈미는 정말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자신이 왜 그래야 하냐고 되물었죠. 어쨌든 그녀는 그를 쫓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저 유타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러 온 것뿐이었습니다. 이 여자애는 진짜로 그에게 푹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하죠. 그러자 이즈미는 얼른 손수건을 받으라고 했고 유타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그걸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앞에 쪼그려 앉은 채로 눈부신 매력을 발산하며 감사의 인사를 표했습니다. 하마터면 2리터는 채울 만큼 침을 흘릴 뻔한 뒤에야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즈미는 그게 자기가 가장 아끼는 손수건이니 닿으면 꼭 돌려달라고 당부했죠. 유타는 여전히 이 여자애가 사실은 자기 형을 노리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미 수없이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100번째로 또 속아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이즈미의 친구는 그녀에게 뺨이 왜 그렇게 빨갛냐고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파란머리 소녀도 분명 그중 하나였죠. 그는 전교에서 가장 인기 많은 1학년 여자애가 단지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왜 계속 자기를 쫓아다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아닐 수 없네요. 그녀가 좋은 아침이라며 인사를 건네자 압박감을 느낀 유타는 마지못해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직후 이즈미가 별자리를 묻자 그는 처녀자리라고 대답했죠. 이즈미가 왠지 좀 수상쩍게 반응하자 그는 왜 그런 식으로 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넥타이를 헥 잡아당겨 풀어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유타는 넥타이는 교복의 일부인데 이 미친 여자애가 대체 뭘 하는 거냐고 따졌죠. 그때 한 금발머리 소녀가 나타나서 오늘은 처녀자리가 그 색깔을 매면 불운을 가져오기 때문에 절대 금지라고 말합니다. 그녀조차 별자리의 불운을 피하기 위해 자기 넥타이를 벗어둔 상태였죠. 공식 별자리 DLC가 설치되었습니다. 물론 유타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었기에 별자리 운세 따위는 다 엉터리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은 뭐랄까 유타의 목숨을 구해준 뒤 함께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떠나갔습니다. 그는 실없는 웃음을 흘리며 자신은 별자리 운세 따위 믿지 않는다면서 나쁜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 고집을 피우며 넥타이를 다시 맸습니다. 그 탓에 그는 정말 끔찍한 아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얼굴에 공을 정통으로 맞고 무로스에 흠뻑 젖은 데다 형을 쫓아 달려가는 여자애들에게 또다시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죠. 심지어 친구들조차 오늘 그가 정말 불쌍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즈미를 바라보며 유타는 어쩌면 그녀의 별자리 운세 이야기가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애는 전혀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다. 사실 유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알기 쉬운 아이였다. 그녀가 실수로 작은 열쇠고리를 떨어뜨렸고 유타는 그걸 주워주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불운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하필이면 이즈미 위로 넘어지고 말았던 것이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나쁜 착지 장소도 아니고 오히려 행운의 연속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바닥에 쓰러지기 전 그녀가 재빨리 유타를 붙잡아 주었다. 유타는 얼굴이 붉어진 채로 다급히 사과했다. 마침 그 순간 복도를 지나가던 레이의 팬클럽 때문에 그녀가 그를 붙잡았던 것이다. 그녀는 왜 그렇게 많은 여자애들이 그를 쫓아다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유타가 한 발짝만 더 잘못 디뎠어도 세 번째로 부딪혔을 거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즈미는 자기가 거기 있었던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유타의 행운의 색이 자신의 머리색과 똑같은 파란색이라고 말했다. 그건 분명 별자리가 보낸 계시일 거다. 난 확신한다.
그리고 내 장담하건대 그녀도 같은 생각을 했을 거다. 우리 주인공의 형인 그 유명한 레이는 평소처럼 너무나도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곳에 있었다. 전교 여학생의 90%가 그에게 푹 빠져 있었다. 그래서 다들 레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유타에게 접근했을 뿐이고 그게 바로 그가 더 이상 여자애들을 믿지 못하게 된 이유였다. 불쌍한 이 녀석은 매번 그 여자애들과 사랑에 빠지는 결말을 맞고 말았던 거다. 하지만 요 며칠 사이 이즈미는 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였고 그 바람에 유타는 밤새 뒤척여야 했다. 수면 모드가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되어 버렸다. 유타는 자기 책상에 앉은 이즈미에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그녀는 자리를 살짝 옮겨 의자 반쪽에만 걸터앉더니 유타에게 자기 바로 옆에 앉으라고 했다. 형과 마찬가지로 이 애도 주변에 추종자가 넘쳐났지만 어찌된 일인지 유타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공책에 필기를 시작하자 그녀는 그저 가만히 앉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 애는 도대체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 진짜 미치겠네. 그날은 수학 시험이 있는 날이었고 금발머리 소녀가 그에게 공부는 했냐고 물었다. 유타는 공부를 많이 못했다고 고백했는데 50점 만점에 5점을 받은 걸 보면 사실 그건 아예 손도 안 댔다는 뜻임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었다. 친구들은 분하지도 않냐며 그를 놀려대기 시작했다. 다음번엔 더 노력하라는 핀잔까지 주면서 말이다. 절망감에 휩싸인 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피곤함에 찌든 그는 차라리 학교에 남아서 공부나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도서관 표지판을 보고 그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분위기를 바꾸면 집중이 더 잘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효과는 없었다. 수학 문제에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이즈미가 나타나 그가 또 틀렸다고 지적했다. 유타는 그녀가 거기서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유타는 도대체 이 애가 도서관에 있는지 속으로 추리해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전개였다. 혹시 진짜로 날 따라온 건가? 워낙 인기가 많으니 당연히 다른 애들이랑 매점에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녀는 유타의 바로 옆에 앉았다. 호기심에 그녀가 뭘 하고 있는지 살짝 엿보니 라이트 노벨을 읽고 있었다. 전교에서 제일 예쁜 여자애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유타가 쳐다보는 걸 눈치챈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그는 황급히 당황하며 아무것도 안 봤다고 잡아댔다. 이즈미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다. 유타는 도움 같은 건 필요 없다고 허세를 부렸지만 그녀는 아직 한 문제도 풀지 못한 그의 공책을 가리켰다. 치명타였다. 결국 그는 수학 시험을 망쳤고 그래서 여기 남아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친구들은 늘 이즈미가 엄청 똑똑하다고 말했지만 유타의 눈에 그녀는 허구한 날 멍 때리는 타입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애가 진짜 그렇게 머리가 좋을 거라고는 추호도 믿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이즈미가 그의 시험지를 획책하더니 고작 5점 받은 것을 보란듯이 들이밀었다. 그는 즉시 발끈하며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하지만 이내 이즈미가 자신의 시험지를 보여주었고 우리는 그녀가 만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얼굴로 모든 문제를 다 마친 것이다. 그녀는 장난스럽게 유타의 코앞에서 시험지를 흔들어댔다. 유타가 자신의 두뇌를 의심했기에 자기가 진짜 똑똑하고 널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그런 거였다. 그러니까 유타, 내가 모르는 부분을 내가 가르쳐주면 어때? 그녀는 계속해서 가르쳐주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 끈질김에 유타의 마음도 녹아내리고 말았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 후 2시간 동안 나란히 앉아 함께 공부를 했다. 마침내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듯한 느낌의 유타는 잔뜩 신이 났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신만의 작은 세계로 푹 빠져든 뒤였다. 그 순간 그는 햇살 아래 서 있는 그녀가 얼마나 눈부시게 아름다운지 깨달았다. 사실 우리 주인공 녀석도 그녀에게 서서히 빠져들기 시작한 거다. 단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 현실 부정 모드 완벽 가동 중이다. 이내 이즈미가 문제를 다 풀었냐고 물었고 유타는 다 풀었다고 대답했다. 그제야 그는 유타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녀가 내내 숨죽여 기다려 주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유타가 상상했던 것처럼 멍청하거나 허구한 날 딴 생각만 하는 애가 아니었다. 그리고 유타가 답을 제대로 맞췄는지 확인하려고 몸을 기울였을 때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퍼지는 달콤한 향기를 맡았다. 그 푸른 머릿결에서 나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투티프루티 사탕 같은 향기가 날 거라는 상상을 멈출 수가 없었다.
전부 다 맞았다는 그녀의 말에 그는 완전히 녹아내렸고 심장이 가슴 밖으로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솔직히 유타의 머리가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기 때문에 이즈미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다. 때마침 엄마한테서 밖에서 차를 대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다음날 재시험에서 유타는 이즈미의 도움 덕분에 당당히 만점을 받았다. 튜터 버프가 성공적으로 적용된 것이다. 금요일 그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다. 채소값은 갈수록 금값이 되어가고 그는 건강하게 먹으려면 부자여야 한다며 투덜거렸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옆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즈미였다. 두 사람은 거기서 우연히 마주친 것에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너무 놀라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전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애가 애 동네 작은 구멍가게에서 장을 보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유타도 장 보러 온 거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평상복을 입은 그녀를 보는 건 어쩐지 묘하고도 색다른 기분이었다. 유타는 속으로 계속 그렇게 중얼거렸다. 쑥스러움과 애정이 뒤섞여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그녀가 또 자기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장바구니가 몸에 나쁜 과자들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진짜 장을 보러 온 게 맞냐고 물으며 그녀의 쇼핑 리스트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즈미가 메모를 건네주자 그녀가 목록에 적힌 건 단 하나도 고르지 않고 그저 간식거리만 잔뜩 집어들었음을 알게 되었다. 유타는 그 군것질거리들을 당장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다. 그러자 이즈미는 쿠키 상자를 품에 꼭 끌어안고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사랑스럽게 입술을 삐죽 내밀었다. 최종 보스는 바로 이 과자 코너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들어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 애는 정말이지 알 수 없는 미스터리 그 자체였다. 여자애의 속마음을 추측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는 이런 순간은 남고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는 일일 것이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아이스크림 그만 좀 담으라고 잔소리하며 장 보는 걸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유타의 도움 덕분에 그녀는 꼭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살 수 있었고 남은 여유로 달콤한 간식들도 챙길 수 있었다. 유타가 작별 인사를 건네자 그녀도 도와줘서 고맙다고 화답했다. 그녀의 손에는 빵이 한가득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애가 작은 편의점에서 장 보는 걸 방금 도와줬다는 게 왠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까부터 두 사람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말씀하시자 주인공은 얼굴이 붉어지며 그 애는 절대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다. 사실 그 애는 친구,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같은 반 친구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을 무척 즐거워 보인다고 하셨고 그 말에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즈미가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셨다면 여러분 좋아요와 댓글 꼭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파트 1하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유튜브가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줄 거예요. 유타는 형과 이즈미가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 될 거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학교에서 가장 매력적인 두 사람이니 완벽한 한 쌍이 될 거라고 다들 입을 모아 말했으니까. 편의점을 나서며 그는 두 번 다시 여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거듭 다짐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순간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데도 이즈미가 우산을 깜빡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녀는 좀 달랐다. 레이를 쫓아다니는 대신 오히려 그에게 손수건을 건네며 도와준 건 그녀였으니까. 어쩌면 이 애는 정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지도 몰라. 주인공은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우산을 펼쳐 이즈미에게 쓱 내밀었다. 그는 몹시 쑥스러워하며 계속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산을 빌려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어쩌다 보니 결국 하나의 우산 아래서 그녀와 나란히 걷게 되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고 그는 우산만 빌려줬어야 했는데 이렇게 옆에서 걷고 있다며 무척 어색해했다. 이즈미만큼 인기 있는 여자애라면 보통은 같이 우산 쓰는 걸 거절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바짝 다가와 어깨가 부딪히자 그가 당황하며 사과하게 만들었다. 개인적인 공간 따위는 이미 완전히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다고 우산이 작아서 이렇게 붙어있을 수밖에 없다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다. 빗속을 헤치며 걷는 내내 그는 이 애가 그저 자신을 이용하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계속 의심했다. 그동안 겪은 일들 때문에 이 불쌍한 소년에게는 여전히 깊은 트라우마가 남아있었으니까.
그때 도로 가장자리에 커다란 물웅덩이를 밟으며 트럭 한 대가 달려오는 걸 발견했고 인도를 향해 흙탕물이 거칠게 튀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황급히 앞으로 뛰어나가 이즈미를 가로막고 서서 그녀의 얼굴로 튀는 물보라를 대신 맞았다. 트럭은 그를 흠뻑 적신 채 지나가 버렸고 그녀는 깜짝 놀라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냥 우산으로 막았으면 둘 다 물을 맞지 않고 훨씬 편했을 거라는 그녀의 말에 그는 그제야 그 말이 맞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밀려오는 민망함에 서둘러 물이 잔뜩 고인 우산을 집어들었다. 그런데 실수로 우산을 기울이는 바람에 그 위에 고여있던 물이 두 사람 위로 쏟아져 내리고 말았다. 전혀 고의가 아니었지만 결국 이즈미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게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대체 무슨 짓을 하려던 거냐고 장난스레 묻기까지 했다. 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계속 사과하자 그녀는 다 자신을 지켜주려다 그런 거니 괜찮다며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유타는 솔직히 이 애는 진짜 특이하다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웃음을 터뜨리니까. 마침내 하늘이 개었고 그녀는 집까지 반이나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갈림길이니 여기서부터는 혼자 가겠다고 했다. 그는 그녀를 계속 주시해야만 했다. 어쩌면 이 애는 정말로 자신을 속이려는 게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날은 모두가 자리를 바꾸는 특별한 날이었다. 교실의 자리 제비뽑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즈미는 그가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 1호였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녀는 교실 맨 뒷자리인 그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부끄러움을 꾹 참고 있었지만 그녀는 빤히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몸을 쓱 기울이더니 짝꿍이 됐으니 이제 잘 지내보자고 말했다. 그는 왜 하필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애가 내 옆자리에 앉은 건지 의심이 피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이 기회를 틈타 이즈미에 대해 더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형에게 다가가려고 정말로 자신을 속이려는 건지 그 속내를 파헤쳐보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 갑자기 그녀가 불쑥 다가와 그는 하마터면 자리에서 펄쩍 뛸 뻔했다. 왜 그렇게 빤히 보냐고 따져 묻자 그녀는 그저 산을 보고 있었을 뿐이라고 대답했다. 확실히 그 자리는 멀리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기에 완벽한 각도였다. 그렇다 해도 그는 여전히 그녀가 자신을 속이려 든다고 굳게 믿으며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의 불신은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그는 그녀의 학용품이 죄다 엄청나게 귀엽다는 걸 알아챘다. 연필 한 자루와 펜 한 자루만 덩그러니 들어있는 자신의 필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게다가 그녀에겐 정말 특이하게 생긴 작은 열쇠고리가 하나 있었다. 그녀는 그게 게으른 강아지라는 열쇠고리인데 자기가 보기엔 너무 귀엽다고 설명했다. 방금 귀엽다고 말한 그 열쇠고리를 들어올리며 유타가 생각난다고 말하자 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튕겨오르며 대체 무슨 뜻이냐고 더듬거리며 물었다. 반 친구들이 킥킥대며 유타가 이즈미랑 재밌게 노는 거냐고 놀리기 시작했다. 가엾은 소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대로 녹아내릴 것만 같았다. 그는 그녀가 왜 그 작은 강아지처럼 자기도 귀엽다고 한 건지 계속 곱씹었다. 이건 날 자기한테 빠지게 하려는 고도의 전략이 분명해. 그저 형에 대해 캐내려고 수작을 부리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며 대체 저 머릿속에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내려 했었다. 그때 그는 그녀가 안경을 쓰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 모습이 아주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는 고개를 돌려 원래 안경을 쓰냐고 물었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안경 쓴 모습이 진짜 미치도록 귀여웠으니까. 그녀는 맨 뒷자리에 앉게 돼서 칠판이 잘 안 보여 안경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제야 그는 경치를 보려 할 때 그녀가 왜 그런 이상한 표정을 지었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멀리서도 정말 잘 보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안경 덕분에 잘 보인다고 대답했다. 어릴 적 형과 숲에서 자주 놀면서 여러 감각이 발달했는데 아마 그 덕분에 항상 시력이 좋았던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선생님이 유타의 이름을 불렀고 그는 순식간에 굳어버렸다.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려는데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던 탓에 이 가여운 소녀는 식은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다. 쪽지 시험, 모든 학생들의 영원한 숙적. 하지만 이즈미가 방금 선생님이 낸 질문의 정답을 그에게 몰래 알려주었다. 이게 진짜 정답인지 아니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선생님은 교탁에 서서 유타에게 대답할 준비가 됐냐고 재촉했다. 내가 정말 이 애를 믿어도 되는 걸까? 그는 극도로 긴장했지만 마침내 정답은 인내심이라고 대답했다.
선생님은 완벽한 정답이라며 기쁜 얼굴로 그를 칭찬했다. 그 순간 그는 그녀를 진짜 믿어도 된다는 걸 깨달았고 조용히 고마움을 전했다. 이즈미는 눈부시게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그런 미소를 거부할 수 있는 남자는 세상에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을 도와준 것뿐인데 왜 저렇게 행복해하는지 의아할 따름이었다. 적어도 이번만큼은 그녀를 믿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시력도 안 좋으면서 왜 하필 자기와 함께 맨 뒷자리에 앉기로 한 건지 물었다. 다른 사람과 자리를 바꿀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그녀는 그저 웃으며 그 자리가 마음에 든다고 대답할 뿐이었다. 유타는 정말이지 여자 마음을 하나도 몰랐고 방금 그녀가 흘린 힌트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교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자리가 맨 뒷자리인 23번이라는 걸 알았다. 금발머리 친구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자리를 안 바꿔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이즈미가 교실 뒤편을 바라보았을 때 그녀는 유타가 그곳에 앉아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친구에게 자리를 바꾸지 않겠다고 칠판이 잘 보이게 그냥 안경을 챙겨오겠다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 주인공의 옆자리에 앉은 뒤로 그녀는 계속 여러가지 헤어스타일을 시도하며 끊임없이 그의 의견을 물어왔다. 그나저나 왜 자꾸 나한테 어떠냐고 묻는 건데? 내 눈엔 예뻐 보이지만. 유타는 이즈미가 자기만의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눈치챘고 몰래 훔쳐보면서 과연 저 안에 뭘 보관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필통에서는 마치 방금 향수라도 뿌린 것처럼 기분 좋은 향기가 났다. 수업 중에 여자애들이 갑자기 레이 선배를 쫓아 우르르 달려나갔다. 한 남학생은 이즈미에게 왜 넌 같이 안 뛰어가냐고 둘 다 인기 많지 않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 금발 여자애는 레이 선배보다 자기 자신을 훨씬 더 사랑한다고 당당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감탄이 절로 나오는 엄청난 자신감이었다. 이즈미는 친구의 그런 당찬 태도가 마음에 든다고 대답했다. 다음날 학교 소풍에서 금발 여자애는 다 같이 버스에서 카드 게임을 하면 진짜 재밌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주인공은 우연히 소녀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듣게 됩니다. 그때 이즈미가 유타를 부르죠. 우리의 주인공은 살짝 짜증이 나서 사실 놀고 싶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던 모두가 계속해서 같이 하자고 강요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연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야외 체험학습을 주최합니다. 아이들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나무들을 감탄하며 바라보고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고 말하죠. 모두가 조를 나눌 때 유타는 이즈미와 같은 조가 되었습니다. 그 조에서 유일한 남자애였기 때문에 그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를 가장 부끄럽게 만든 건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한 그 소녀와 같은 조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카드 게임을 하는 와중에도 그의 신경은 온통 이즈미에게 쏠려 있어서 친구들이 아직 게임에 집중하고 있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캠프장에 도착하면 다 같이 카레를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친구들이 말해줍니다. 그래서 각 조마다 다른 임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조는 장작을 모으고 다른 조는 음식을 준비하며 또 다른 조는 배식을 담당하죠. 유타의 친구 중 한 명이 그들의 조가 장작을 구해오는 임무를 맡았다고 들었대요. 축하할 일이네요. 육체 노동 루트가 열린 거죠. 유타는 자기는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며 즉각 불평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동의하고 맙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모두가 의논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합니다. 그와 이즈미는 캠프장으로 장작을 옮겨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들이 꼴찌와 꼴찌에서 두 번째를 해서 이렇게 멀리서 장작을 가져와야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까 카드 게임을 할 때 역할이 정해졌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지만 이즈미 생각에 푹 빠져 있느라 전혀 집중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사랑에 빠지면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여러분. 오직 그 소녀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게 가파른 비탈길로 장작을 나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즈미가 잘 오고 있는지 뒤돌아봤다가 그녀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이즈미는 장작 더미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이만큼 온 것만으로도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하지만 유타는 그녀가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챕니다. 어딘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금발머리의 소녀가 다가와 그들에게 괜찮냐고 묻습니다. 유타는 다 괜찮다고 대답하죠. 그러자 그 금발 소녀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자기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인공의 친구들은 질투에 겨워 눈물을 흘릴 지경이었고 카스가와라는 저 엄청난 미소녀가 진짜로 유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난리를 칩니다. 불가능한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바로 그때 이즈미가 유타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유타가 방금 다른 여자애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조금 질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타는 짜증을 내며 그렇게 깜짝 놀라게 하지 말라고 했고 이즈미는 그저 따라가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하죠. 유타는 그녀가 체력이 필요한 일에는 영광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밀며 그녀의 장작을 대신 들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가 넘겨주려 하지 않자 그는 답답해하며 얼른 이즈미에게 달라고 재촉합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카레가 다 떨어져서 밥을 못 먹게 될 테니까요. 그러고는 이즈미의 장작을 들고 먼저 걸어갑니다.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유타는 정말 좋은 남자애라고 말해주죠. 몇 분 후 캠프장 식사구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카레의 상태가 끔찍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주인공의 친구들은 카레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고백하죠. 그 미심쩍은 조미료들을 본 유타는 자기가 나서서 요리해야 한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지만 먼저 진짜 그렇게 맛이 없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맛을 보기로 합니다. 네, 여러분, 맛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모두에게 물과 신선한 재료, 새로운 향신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합니다. 그는 주방 전체에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가 말한 대로 척척 움직였습니다. 유타 셰프가 주방에 강림한 거죠. 소녀들은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요리를 잘했냐고 묻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인공의 친구는 이즈미에게 유타가 평소에 도시락을 자주 싸와서 요리를 아주 잘하는 거라고 설명해줍니다. 모두가 돕고 싶어 했습니다. 드디어 카레가 완성되자 이즈미의 친구인 금발 소녀가 맛을 보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다고 곧바로 감탄합니다. 그의 요리는 단숨에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고 그는 이즈미도 좋아할지 궁금해서 그녀를 흘끗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즈미에게 맛이 괜찮냐고 묻기까지 했죠. 소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정말 맛있다고 대답했고 그게 바로 그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볼에 밥풀이 묻었다고 알려주자 소녀는 그걸 떼어내려 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유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대체 이 소녀는 왜 항상 자신에게 이러는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물론 자기 요리를 칭찬해주는 건 기분 좋은 일이었지만 그녀가 하는 모든 행동이 마치 자기를 사랑에 빠지게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나타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알립니다. 선생님은 산에서 하는 보물찾기 게임을 기획하셨죠. 학생들은 아직 밥을 먹으며 그게 무슨 게임이냐고 묻습니다. 선생님은 산길을 따라 진짜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단서들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학생들은 단서를 받아들었고 1등 상품의 가치가 무려 100만 엔이라는 걸 알고는 환호성을 지릅니다. 순식간에 모두가 탐험가로 돌변했죠. 유타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즈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 소녀는 그들보다 한참 뒤처져서 느릿느릿 걸으며 금방 따라가겠다고 말했고 유타가 자신을 보지 못했냐고 묻습니다. 오늘 그녀가 정말 어딘가 이상합니다. 유타는 왜 그녀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내려 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도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금발 친구가 미션을 찾았다고 소리치며 고바야시 선생님이시는 날 무엇을 하시는지 묻는 표지판 쪽으로 모두를 부릅니다. 오른쪽을 가리키는 표지판에는 에어로빅, 가운데 표지판에는 볼링, 왼쪽 표지판에는 무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타는 어떻게 그런 걸 맞추냐며 당황해합니다. 다른 표지판에 힌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는 사이 이즈미는 차분하게 정답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정답이 볼링이며 계속해서 앞으로 똑바로 가야 한다고 말하죠. 이즈미는 수업 시간에 항상 경청했기 때문에 고바야시 선생님이 볼링 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타도 이즈미가 정말 대단하다며 칭찬해줍니다. 우리의 주인공 친구들조차 이즈미가 아니었다면 답을 무술로 착각해서 오답을 골랐을 거라고 인정합니다. 모두가 칭찬해주자 그녀는 볼을 붉히며 아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타는 그녀가 사실 오늘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며 어딘가 이상해 보였던 건 분명 자기 기분 탓일 거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그들은 다음 미션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통과해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즈미는 모든 미션의 정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과정을 초스피드로 클리어하고 있는 것 같았죠. 모두가 즐겁게 환호하며 이즈미가 전교에서 가장 똑똑한 여자애라며 치켜세웁니다. 하지만 그 후 유타는 문득 이즈미가 그 자리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이즈미는 물을 마시러 갔다고 말하자 우리의 주인공은 금방 따라갔다 오겠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중 한 분이 보물찾기 게임 종료까지 10분밖에 안 남았다고 외칩니다. 그는 혹시 그녀가 길을 잃은 건 아닐까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그녀가 가끔 얼마나 덜렁대는지 또 무언가의 시선을 뺏길 때마다 얼마나 어린아이처럼 행동했었는지 떠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가려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녀를 쫓아간다는 게 너무 티나지 않을 테니까요. 아주 자연스러웠죠. 적어도 본인 생각에는요. 친구들은 행사가 거의 끝나가니 너무 오래 걸리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그 산길을 따라 되돌아갑니다. 그녀가 걱정된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는 거기서 뭘 하고 있냐고 묻습니다. 소녀는 물을 마시러 가려다가 보물은 이쪽이라고 쓰인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길을 잃은 게 아니라 무사하다는 걸 확인한 그는 다른 친구들은 이미 먼저 갔다고 말해줍니다. 그때 그녀가 일어섰고 유타는 그녀가 다리를 절뚝거리는 걸 눈치채고 다쳤는지 물었어. 그녀는 약간 놀라며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봤지. 유타는 하루 종일 그녀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고 말하며 애 다쳤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어. 그렇게 계속 무리하면 결국 자신이 걱정하게 될 테니까. 부끄럽고 미안해진 그녀는 사과하며 그저 모두와 함께 참여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어. 그 말을 듣자 유타는 어쩌면 이 애가 진짜로 자신을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지. 크리티컬 감정 데미지. 그는 늘 이즈미가 속을 전혀 알 수 없는 타입의 여자애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지금 그녀의 부끄러워하는 표정을 보니 감정이 정말 훤히 다 보인다는 걸 깨달았지. 유타가 작게 웃음을 터뜨리자 이즈미는 뭐가 웃기냐고 물었어. 그러자 유타는 크게 웃으며 그녀가 정말 어린애 같다고 말했고 그 말에 이즈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 그녀는 유타를 가볍게 통통 때리기 시작했고 유타는 그저 계속 웃었어. 잠시 후 유타가 그녀를 업어주자 이즈미는 미안해하며 무겁냐고 물었지만 그는 전혀 무겁지 않다며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밥 좀 더 먹어야겠다고 말했지. 발목을 삐어서 다리가 정말 아팠거든. 그는 아마 다들 지금쯤 보물찾기를 끝냈을 거라고 말해줬어. 심지어 새 운동화를 자랑하려다가 발목을 삔 거 아니냐며 놀렸고 이즈미는 계속해서 그의 어깨를 가볍게 때렸지. 그녀는 폭력을 선택했지만 데미지는 제로였어. 웃으면서 농담일 뿐이라고 말한 유타는 솔직히 그녀가 정말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어. 그녀를 업은 채로 걷고 있을 때 유타는 이즈미의 얼굴이 자신의 뒷목 쪽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걸 느꼈지. 이어서 그녀는 그를 꽉 껴안으며 자신을 찾으러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 이게 바로 이즈미, 유타가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확신했던 여자애야. 하지만 어쩌면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단순한 사람일지도 몰라. 유타는 이즈미가 형을 쫓아가는 대신 자기를 도와주러 돌아왔다고 유타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말했던 날을 떠올렸어. 왠지 모르게 그는 아주 조금이라도 그녀를 믿고 싶어졌지. 마침내 두 사람이 캠프장으로 돌아오자 다른 학생들이 이즈미를 걱정하며 서둘러 다가왔어. 유타의 친구들까지도 두 사람이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며 함께 기뻐해 주었지. 이어서 보물찾기 결과가 발표되었고 얘들아, 우리 주인공 팀은 이기지 못했어. 결국 꼴찌를 하고 말았지. 유타는 점수를 얻은 건 순전히 이즈미 덕분이고 다른 남자애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투덜거렸어. 그리고 그 금발머리 여자애는 우리 주인공에게 조금 흥미가 생긴 것 같았어. 조금 전 유타는 이즈미에게 왜 다쳤다는 걸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었지. 그녀가 운동화를 벗었을 때 발을 살펴봤는데 상처가 꽤 심각해 보였거든. 게다가 그녀의 양말에 열쇠고리랑 똑같은 강아지 자수가 있는 걸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어. 그가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녀는 유타가 참 세심하다고 칭찬했지. 소풍 전날 이즈미는 자기가 좋아하는 간식을 배낭에 잔뜩 쑤셔 넣느라 지퍼가 안 잠길 정도였어. 수납 용량 초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친구들에게 간식을 나눠주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옆을 돌아보니 유타가 이미 잠들어 있었지. 이 불쌍한 녀석은 침까지 흘리며 자고 있었고 깼을 땐 자기 무릎 위에 감자칩과 쿠키가 가득한 걸 발견했어. 다음 날 한 학생이 카스가와를 반겼고 그녀는 밝은 미소와 쾌활한 아침 인사로 모두를 맞이했지. 모두들 그녀가 정말 완벽하고 언제나 질서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 그때 카스가와가 앞으로 나서서 레이에게 들러붙어 있는 여자애들의 시선을 끌었지. 그녀는 단호하게 그들에게 레이를 그만 괴롭히라고 주의를 줬어. 진지한 표정으로 카스가와가 레이에게 사과하자 레이는 전혀 문제없다고 대답했어. 그는 카스가와에게 미소 지으며 항상 도와줘서 정말 착하다고 칭찬했지. 그 한마디에 주변에 있던 모든 여자애들이 또다시 그에게 푹 빠져버렸어.
사람들은 카스가와가 예쁘지만 레이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수군거렸지.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곧장 여자 화장실로 향했어.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녀는 레이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찬양하는 메모를 쓰기 시작했어. 그녀의 노트에는 그날 레이가 뿌린 향수의 정확한 설명까지 적혀 있었어. 그녀는 심지어 그날 레이가 남동생에게 자기 도시락을 줬다는 사실을 포함해 그가 한 모든 행동을 기록했지. 그가 자기에게 미소를 지어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녀는 엄청나게 들떠 있었어. 얘들아. 레이에 대한 온갖 정보를 모아온 그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지. 그의 사생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생각만 해도 아주 행복해 보였어. 유일한 문제는 그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였지. 그래서 그녀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얘들아, 바로 레이의 남동생, 우리의 사랑스러운 유타에게 접근하는 거였지. 겉보기에 그녀는 다정하고 쾌활하며 사랑스러운 소녀였어. 하지만 속으로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레이와 가까워지기 위해 유타에게 접근할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그녀가 유타에게 숙제를 다 했냐고 묻자 유타는 아직 안 했고 지금 하는 중이라고 대답했어. 그러자 자긴 다 끝냈다며 노트를 빌려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유타는 고맙지만 괜찮다고 거절했어. 직후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교실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겠다며 억지로 창문 커튼을 열려고 했지. 유타는 진지한 눈빛으로 창문은 열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어. 카스가와는 조금 뻘쭘해지며 당황했지. 뭐가 문제길래 이렇게 살살맞게 구는 건지 의아해했어. 그녀가 관찰한 바로는 유타는 절대 만만한 타깃이 아니었어. 일단 이번 미션은 실패. 그렇다면 바로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야지. 그녀는 이즈미도 레이 때문에 유타에게 접근한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즈미를 부르러 갔지. 하지만 유타가 이즈미와 얘기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는 바로 입을 다물었어. 그녀는 근처에 서서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엿들으려 했고 유타에 대해 더 알아낼 완벽한 기회라며 살짝 엉큼한 표정까지 지었지. 이즈미는 유타에게 오늘 무슨 점심 도시락을 싸왔냐고 물었어. 그 사이 근처에 숨어있던 금발 소녀는 이즈미가 레이에 대해 물어볼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지. 그녀는 이즈미가 형은 집에서 뭘 먹어? 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상상했어. 형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뭐야? 제발 이즈미, 이 기회를 놓치지 마. 빨리 물어보라고. 하지만 이즈미는 레이에 대해 묻기는커녕 그저 유타가 가져온 도시락이 정말 맛있어 보인다고만 말했어. 카스가와는 형에 대해 물어볼 절호의 기회를 이즈미가 그냥 날려버렸다고 생각하며 바로 패닉에 빠졌지. 그녀는 이즈미가 진짜로 익히 작은 애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어. 그녀는 바닥에 일부러 무언가를 떨어뜨린 척 쪼그려 앉아 제대로 들은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좀 더 가까이 다가갔어. 카스가와는 이즈미가 레이의 팬이 아니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 그때 이즈미가 유타에게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고 묻는 걸 엿듣게 되었지.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이즈미가 진심으로 유타에게 반했다는 걸 깨달았어. 유타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말하자 이즈미는 웃으며 둘 다 같은 걸 좋아한다고 말했어. 완벽한 반전 확인. 그리고 그 금발 소녀가 바로 거기서 얘들아 그 모든 대화를 엿듣고 있었지. 유타는 혹시라도 이즈미가 자기 반찬을 빼서 먹을까 봐 서둘러 도시락을 사수했어. 다시 여자 화장실로 돌아온 카스가와는 정보는 하나도 못 얻었고 저 파란머리 기집애는 정말로 레이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투덜거렸지. 아주 오랫동안 레이님을 좋아해 왔으면서도 그녀는 그가 뭘 좋아하는지 아직도 거의 아는 게 없었어. 그의 미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두 볼이 붉게 달아오르기엔 충분했지. 심지어 그녀는 레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라고 단언했어. 그녀는 심지어 두 사람이 일부러 레이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숨기면서 자기를 골탕 먹이고 있는 거라는 망상까지 하기 시작했지. 그녀는 다음번엔 기필코 쓸만한 정보를 찾아내고야 말겠다며 열의를 불태웠어. 그날 밤 유타가 집에 도착했을 때 형을 봤는데 더러운 옷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정말 엉망진창인 모습이었지. 유타는 무심하게 인사하며 여자애들이 그 꼴을 보면 아마 기절할 거라고 농담까지 던졌어. 카스가와는 모두에게 신뢰받는 반장이었어. 그 쾌활한 소녀는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레이에게 관심 없는 척을 해야만 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소름이 돋을 정도로 광적인 팬이었지.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야. 완전히 풀타임 연구 프로젝트 수준이라고.
이전에 이즈미가 유타와 이야기할 때 문어 튀김을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문어 모양 소시지랑 아스파라거스 베이컨 마리도 좋아한다고 했지. 그 맛있는 일본 음식들을 줄줄이 읊은 걸 들으니 이즈미는 배가 너무 고파졌고 벌써 입에 군침이 돈다고 말했어. 레이 형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야. 하지만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그의 이미지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꽃들이 순식간에 시들어버리지. 학교에서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잘생긴 왕자님이야. 하지만 집에선 완전 거지 꼴로 산다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우리 주인공의 반은 청소 당번을 맡게 되었어. 학교 행사가 코앞이라 뜨거운 태양 아래서 밖을 청소하고 있는데 금발머리의 그녀가 계속 돕겠다고 우겼지만 그는 편지를 원하지 않았어. 그녀는 손을 내밀며 우리가 친구니까 돕게 해달라고 부탁했지. 우리 주인공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물었어. 언제부터 우리가 친구였지? 하지만 그녀가 너무 완강하게 나오는 바람에 결국 유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일거리를 넘겨주었어. 주인공의 친구들은 카스가와가 사랑에 빠진 것 같다며 그를 놀리기 시작했어. 그 후 유타를 도와 무거운 짐을 다 옮기느라 그녀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어.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유타와 끈끈한 우정을 쌓아서 결국엔 그를 이용해 레이 오빠에게 다가가는 것뿐이었지. 약간의 절망감을 느낀 그녀는 레이 오빠에게서 받은 선물의 향기를 맡아보기로 했어. 하지만 그녀가 찾던 물건은 교복 주머니에 없었어. 가방 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여전히 찾을 수 없었지. 그녀가 잃어버린 물건은 작은 꽃잎이 압화되어 있는 책갈피였어. 그 책갈피는 레이 오빠에게 직접 받은 꽃잎으로 만든 거였거든. 그녀에게 그건 너무나도 소중했기에 소녀는 다급히 달려나갔어. 유타는 벌써 친구들과 수다를 떨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 캠프 행사 때 이즈미를 업어준 이후로 둘이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친구들은 계속 그를 놀려댔지. 심지어 친구들은 그의 여성 공포증이 마침내 나은 거냐며 이제 다시 여자를 믿을 수 있게 된 건지 묻기까지 했어. 바로 그때 그들은 몹시 절망한 표정의 카스가와와 마주쳤어. 유타의 친구들은 즉시 달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녀는 책갈피를 잃어버렸다고 설명했어. 유타가 막 자리를 뜨려던 찰나 친구들이 그에게 달려와 셋이서 함께 찾아줄 수 있다고 말했어. 너희들 일에 나까지 끌어들이지 마. 새 남학생의 도움 덕분에 카스가와는 훨씬 마음이 놓였고 반드시 책갈피를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어. 유타도 돕기로 동의하며 학교 옥상 근처에서 책갈피를 떨어뜨린 건지 물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책갈피를 본 기억이 학교 아니었다고 말하며 그 책갈피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인지 슬프게 설명했어. 유타가 어떻게 생긴 책갈피냐고 묻자 카스가와는 그 안에 작은 벚꽃 잎이 들어있다고 대답했지. 그리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레이 오빠가 직접 주신 거라고 설명했어. 그 순간 유타는 이 소녀가 자기 형에게 단단히 빠져있다는 걸 깨달았지. 아, 그래서 최근에 나한테 접근하려고 했던 거지? 그가 묻자 소녀는 어색하게 부인했어. 괜찮아, 카스가와. 난 이미 이런 일엔 익숙하거든 하고 그가 말했지.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그렇게 소중한 선물이라면 어떻게 받게 된 건지 궁금하다고 덧붙였어. 그녀는 머리카락에 떨어진 벚꽃 잎 한 장을 레이 오빠가 부드럽게 떼어내서 자신에게 건네주었다고 설명했어. 꽃잎 한 장이 완전히 새로운 서브퀘스트를 열어버린 셈이네. 유타는 그녀가 완전히 집착하는 것처럼 들린다며 놀렸지만 그녀는 당장 입 닥치라고 소리쳤어. 그때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은 레이 오빠뿐이었다고. 그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바로 그게 자신이 유타의 형을 사랑하는 이유라고 말했어. 우리 주인공은 그 모습에 완전히 놀랐고 그녀는 감정을 숨기려 했으며 혼자서 찾을 수 있으니 도움 따윈 필요 없다고 말했지. 유타는 어차피 그녀에게 빚진 것도 없으니 자신도 신경 안 쓴다고 대꾸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타는 그녀가 울던 순간을 계속 떠올렸고 그동안 카스가와가 항상 형의 뒤만 쫓아다니던 모습을 깨달았지. 한편 유타의 친구들은 책갈피를 찾고 있었고 카스가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테니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된다며 그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 그 사이 조연 캐릭터들은 탐색 퀘스트를 깨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 하지만 학교 밖으로 나섰을 때 그녀는 유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녀는 곧장 걱정스런 얼굴로 얘 쓰레기 봉투를 다 헤집고 있냐고 물었어. 처음부터 자신은 그를 이용했을 뿐인데 얘 유타가 책갈피 찾는 걸 이렇게까지 열심히 도와주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하지만 유타는 카스가와가 자신을 이용했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그 책갈피가 너에게 중요한 거니까 찾는 거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소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
카스가와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 유타의 친구는 유타가 원래 항상 그런 녀석이라고 설명해줬지. 여자애들은 형에게 다가가기 위해 항상 유타를 이용해 먹기만 했거든. 그게 바로 녀석이 더 이상 여자를 믿지 못하게 된 진짜 이유야. 그리고 카스가와는 자신도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어. 멘탈이 완전히 바사삭 부서졌지. 하지만 이어서 주인공의 친구는 유타에게 아주 큰 병이 하나 있다고 말했어. 남을 그냥 내버려 두질 못하고 항상 도와준다는 거지. 바로 그때 그가 책갈피를 찾아냈고 친구는 유타가 자기가 아는 한 가장 착한 녀석이라고 말했어. 그는 마침내 찾았다며 기쁨에 차소리쳤어. 그는 카스가와에게 다가가 책갈피를 돌려주었지. 심지어 아까 내 사정 같은 건 신경 안 쓴다고 막말했던 것도 사과했어.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괜찮다고 고맙다고 말했어. 유타는 그저 짧은 한숨을 내쉬었지. 배경에 있던 친구들은 드디어 해냈다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 유타는 그 책갈피를 제발 아무데나 들고 다니지 말라고, 안 그러면 또 잃어버릴 거라고 잔소리까지 덧붙였어. 그녀는 그동안의 일이 너무 부끄러워져서 결국 유타를 불러 세웠어. 야! 그녀는 마침내 레이 오빠에 대해 더 알아내려고 널 이용했을 뿐이라고 털어놓았어. 엄청난 당당함으로 자기는 유타를 요만큼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했지. 유타의 모든 게 다 짜증 났다고 말이야. 잔인할 만큼 뼈 때리는 솔직함이 드러났지만 그녀는 다신 널 이용하려 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어.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어. 그녀는 사랑스럽게 피웃으며 유타는 진짜 너무 좋은 녀석이라고 말했지. 반짝이는 눈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쟁취하기 위해 애쓴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정말로 너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이야. 유타는 발끈해서 자긴 바보가 아니라며 너 같은 거랑 친구할 생각 없다고 쏘아붙였어. 그녀는 그저 웃어넘기며 그런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쿨하게 인정했지. 복도를 걸어가며 그녀는 유타에게 그런 다정한 모습을 좀 더 자주 보여주라고 말했어. 다른 여자애들이 내 진짜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되면 아마 너도 레이 오빠 인기의 최소 1% 정도는 가질 수 있을걸. 유타는 인기 따윈 조금도 관심 없다고 대꾸했어. 그리고 밖으로 나섰을 때 둘은 이즈미와 딱 마주쳤어. 유타는 당황해서 얼굴이 달아올랐고 카스가와는 게 좋아하냐고 콕 찔러 물었지.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이 녀석은 파란머리 소녀에게 단단히 빠져버렸다고요. 그는 이마에 손을 얹으며 이즈미는 완전히 미스터리 그 자체라고 말했고 카스가와는 그 상황을 파악하려 했었지. 그리고는 마치 응원이라도 하듯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꼬마 동생 다루듯 그의 등을 찰싹 때리고는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격려했어. 잠깐만, 내가 언제부터 내 동생이었는데? 다음 날 유타는 이즈미가 좋아하는 작은 열쇠고리를 눈여겨보게 되었어. 이즈미는 뽑기 기계에서 그 작은 동물 인형들을 모으고 있다고 얘기했지.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간절하게 갖고 싶은 특정 캐릭터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리 해도 뽑히지 않아서 결국 포기했다고 했어. 유타는 우연히 소녀가 좋아하는 그 작은 피규어 중 하나를 뽑게 되었고 그녀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지. 그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뽑기 가게 앞을 지나치다가 유타는 이즈미가 그토록 원했던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피규어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그는 그녀를 위해 하나 뽑아주기로 마음먹었지. 그녀가 원했던 그 열쇠고리는 정말 구하기 힘든 거였어. 그래서 그는 그걸 얻는데 전혀 관심 없는 척하며 지나치려 했지. 그래. 그 계획은 고작 3초 정도밖에 못 갔지만 말이야. 그는 이미 그녀에게 푹 빠져 있었고 결국 그 열쇠고리를 뽑기 위해 가진 돈을 전부 쏟아붓고 말았어. 다음 날 그는 그녀가 원했던 것과 똑같은 작은 열쇠고리를 가져왔어. 그녀가 책상 위에 놓인 그걸 발견했을 때 유타는 자기가 준 게 아닌 척하며 쿨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었어. 그녀가 대체 이걸 어떻게 구했냐고 묻자 유타는 당황해서 자기도 모른다고 얼버무렸어. 다음 주 마침내 학교 체육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 월요일 첫 교시 유타가 달리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엄청나게 빠르다며 감탄했지. 한 바퀴를 다 뛴 후 이즈미를 찾던 그는 그녀가 구석에 있는 나무 아래 조용히 앉아있는 걸 발견했어.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늘도 거의 없는 그곳에 왜 앉아있는지 물었어. 저쪽 구석에 앉는 편이 훨씬 나았을 텐데 말이야. 하지만 이즈미는 그 자리가 이미 그 꽃의 것이라고 대답했어. 그리고 그 꽃을 밟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 나무 아래에 머물기로 했다고 말했어. VIP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꽃을 보호하다니 그녀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
화제를 돌리며 이즈미는 유타에게 달리기 속도가 엄청 빠르니 꼭 계주에 나가야 한다고 말했어. 유타는 얼굴을 붉히며 그저 달리는 걸 좋아할 뿐이라고 대답했지. 갑자기 카스가와가 손을 뻗어 유타에게 바쁘냐고 묻더니 팀 계주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어. 그녀는 혼성 계주라서 유타가 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설명했지. 유타가 왜 그 책갈피를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있냐고 묻자 그녀는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목걸이로 만들었다고 말했어. 정말 뼈저리게 얻은 소중한 교훈이었지. 그러는 사이 반 아이들 모두가 유타를 대회에 나가게 하려고 설득 중이었어. 밖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딱히 거절할 명분도 없어서 그는 그냥 수락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지. 그때 우연히 여학생들이 레이 오빠가 계주에 나갈 거란 이야기를 하는 걸 듣게 되었어. 카스가와의 얼굴은 단숨에 환희로 빛났고 울타리 너머의 소녀들은 유타의 형이 청군으로 뛸 거라고 말했어. 금발머리인 그녀는 두 형제가 맞붙는 걸 보면 정말 최고일 거라며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 형제의 라이벌전 DLC가 열린 셈이지. 하지만 유타는 뛸 기분이 아니라고 했고 카스가와는 제발 같이 나가자고 애원했어. 제발 이 불쌍한 동생 좀 도와줘.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어.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가며 그는 자신이 왜 항상 이런 식인지 자책하며 후회했어. 유타의 유일한 라이벌은 늘 레이 형이었어. 그리고 레이가 형이었기에 모든 면에서 항상 유타를 이겼고 그건 우리 주인공을 몹시 좌절하게 만들었어. 어릴 적엔 다음번엔 자기가 이길 거라며 늘 소리치곤 했지. 대단하게도 레이 형은 운동, 수학, 미술까지 모든 걸 잘했고 유타는 결국 자신이 결코 1등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언제나 2인자일 뿐이었어. 부모님은 다음엔 이길 수 있을 거라며 계속 그를 위로하려 애쓰셨어. 그 소녀는 심지어 스스로를 속이며 언젠가는 형을 뛰어넘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형의 뒤를 쫓는 걸 포기해버렸지. 그가 레이 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오직 일상생활의 잔기술들 뿐이었어. 바로 그때 그는 레이와 마주쳤고 형은 유타에게 벌써 집에 가느냐고 물었어. 형은 심지어 유타에게 같이 집에 가자고 권하기까지 했어. 예전처럼 함께 집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말이야. 하지만 유타는 사람들이 늘 둘을 비교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게다가 유타는 그다지 인기가 없었기에 어떤 이들은 그가 진짜 레이의 동생이 맞는지 의심하기까지 했어. 그냥 동생으로 사는 것조차 이미 충분히 벅찼어. 그는 형과 비교당하는 게 두려웠어. 레이 형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반면 자신은 늘 뒤처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는 깜빡하고 잊은 중요한 일이 있다며 적당히 핑계를 댔어. 레이는 동생이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조금 실망한 기색이었어. 하지만 유타는 발이 걸려 결국 앞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어. 스타일 점수 빵점. 울타리에 등을 부딪힌 후 그는 왜 자꾸만 또 도망치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었어. 그런데 그때 이즈미가 나타나 무척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은지 물었어. 또 이 여자애야? 아, 네. 저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인공은 이즈미에게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어. 그러다 자신이 아주 바보같이 넘어지는 꼴을 그녀가 봤다는 걸 깨닫고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졌지. 그를 진정시키려는지 그녀는 자기도 예전에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진 적이 있다고 말했어. 그녀 생각엔 이 모든 게 저 돌멩이 탓이라는 거야. 진정한 최종 보스는 바로 저 보도블록이었던 거지. 그녀는 햇살이 아주 따뜻해서 그 장소를 좋아한다고 설명했어. 그때 그가 고개를 들자 그녀는 시원한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근처의 창문을 가리켰어. 그게 바로 그녀가 그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이유였지. 두 뺨을 붉히며 그녀는 그곳이 생각보다 꽤 아늑하지 않냐고 물었어. 그는 정말 그렇다고 인정했지. 그녀는 실내에 있는 모두가 체육대회 연습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어. 유타가 무슨 연습을 하냐고 묻자 이즈미는 빵먹기 대회라고 대답했지. 잠깐만, 진짜 그런 대회가 있다고? 그는 심지어 이즈미에게 그런 이상한 종목엔 가까이 가지도 말라고 했어. 그러자 이즈미는 그냥 가위바위보나 하겠다고 하더니 유타도 대회에 나갈 건지 물었고 그는 안 나간다고 대답했어. 진심이야? 계주에 안 나갈 거라고? 그녀는 유타가 달리기가 엄청 빠르다며 모두가 자꾸 나가보라고 부추겼다고 덧붙였어. 그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자기 달리기가 그렇게 빠르진 않다고 말했어. 게다가 형도 경기에 나갈 테니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왜 이즈미에게 그런 말까지 해버린 건지 스스로를 원망했어. 그러자 그녀는 그게 무슨 상관이냐며 형이 출전하는 것과 유타가 나가는 게 무슨 관계인지 의아해했어.
그녀는 그런 복잡한 상황은 잘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유타는 유타일 뿐이니 형과 계속 비교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줬어. 그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지금껏 단 한 명도 없었지. 소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조차 몰랐어. 이 소녀는 다른 여자애들과는 정말 달랐어.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가 뛰게 되면 사람들은 그저 두 형제를 또 비교하기만 할 거라고 설명했어. 그때 그는 꽃이 옮겨져 있는 걸 눈치챘어. 이즈미는 원래 있던 자리가 너무 그늘져서 꽃이 햇빛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이 옮겼다고 설명했어. 게다가 거기 두면 누군가 실수로 밟을지도 모르니 다른 곳에 두는 게 더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거지. 그럼에도 이즈미는 꽃이 새 자리에서 잘 자랄 수 있을지 여전히 걱정하고 있었어. 그녀는 저 꽃처럼 유타 역시 탁 트인 곳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환하게 빛날 거라고 말했어. 그 말이 그의 가슴에 곧바로 꽂혀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눈 한 번 깜빡이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 유타는 그녀가 어떻게 저토록 확신에 찬 표정을 지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한 소녀가 자신에게 미치는 이 엄청난 영향력에 몹시 놀랐어. 단 몇 마디 말만으로 이즈미는 그가 계주에 나가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지. 집에 갈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엄청난 행복감에 휩싸였다고 말하며 뛰어갔어. 여러분, 이게 바로 여자가 남자의 삶에 미치는 엄청난 힘이랍니다. 기분이 묘했어. 심장이 평소보다 훨씬 더 쿵쾅거리며 뛰는 것만 같았지. 심장에 꽂히는 치명타였어. 그 어떤 방어막으로도 이 공격은 막아낼 수 없을 거야. 하지만 그는 이즈미가 그 말을 내뱉을 때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납득시켰다. 그러니 어쩌면 그 말에는 아무런 특별한 의미도 담겨있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그것은 이즈미가 자신을 믿는다는 증거였지만 행여나 그녀를 실망시키게 될까 봐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경기 종목 게시판이 세워졌을 때 그는 자신이 혼성계주 달리기 명단에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편 다른 체육관에서는 모두가 배구 연습에 한창이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곳에 우두커니 서 있는 이즈미를 발견했다. 그녀는 그저 체육관 안의 선풍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고 있을 뿐이었다. 한 남학생이 저기 있는 저 여자애가 혹시 누군가의 여자친구냐고 묻기까지 했다. 남학생들은 그녀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데다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기에 혹시 자신들 중 누군가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다. 주인공 병이 아주 빠르게 번져나가고 있었다. 저 여자애가 우리 중 한 명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유타는 창가로 다가가 이즈미에게 학교에 휴대용 선풍기를 챙겨오는 게 훨씬 시원하고 좋지 않겠냐고 물었다. 마침내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던 체육대회 당일이 밝았다. 이즈미와 금발머리 친구는 치어리더 유니폼으로 갈아입었고 남학생들은 그녀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입을 모아 칭찬하기 바빴다. 이즈미는 유타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차림이 어떠냐고 물었다. 그녀는 마치 마피아 보스 같은 포즈를 취했고 솔직히 유타의 눈에 그녀는 미치도록 사랑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그는 그저 잘 모르겠다고 얼버무릴 뿐이었다. 에이, 유타, 내가 보기에도 엄청 예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버려. 모두가 유타를 놀리기 시작했고 그는 녀석들에게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쏘아붙였다. 그 사이 이즈미는 해맑은 표정으로 새 유니폼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었다. 오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체육대회 날이다. 이즈미가 건넨 말 덕분에 유타는 계주 달리기에 출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이후로 그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인파 속에서 끊임없이 그녀의 모습을 좇았다. 유타의 시선을 눈치챈 그녀는 그를 향해 환하게 마주 웃어주었다. 성공적으로 실패한 미션이었다. 주인공의 친구들이 나타났고 그는 이미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다. 첫 번째 경기는 콩주머니 던지기였다. 레이님과 사진을 찍기 위해 기다리는 여학생들의 줄이 끝없이 늘어서 있기까지 했다. 카스가와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핑크팀이 뒤처지고 있다고 소리쳤다. 유타는 이즈미를 찾다가 그녀가 콩주머니들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맙서사 그녀는 한꺼번에 콩주머니들을 던지는 모습조차 세상에서 제일 귀여웠다. 유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길래 저렇게 아이처럼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건지 궁금해졌다.
바로 그때 한 남자 선배가 실수로 그녀와 부딪혔다. 유타는 깜짝 놀랐고 그 선배는 그녀에게 다친 곳은 없는지 물으며 안전한 곳으로 이끌었다. 진심으로 묻건대 저 남자 도대체 정체가 뭐야? 아주 잠깐이었지만 난 저 거인 같은 남자가 혹시 대단한 집안 사람이라도 되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바로 그때 유타의 부모님이 파이팅 유타, 파이팅 레이 형이라고 적힌 부채를 들고 나타나셨다. 유타는 부모님께 정말로 오신 거냐고 물었다. 두 분은 미소 지으며 두 아들을 응원하러 왔다고 대답하셨다. 부모님은 레이 곁에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하마터면 다가가지도 못할 뻔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유타 주변에는 여학생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다가가기가 아주 수월했다고 하셨다. 참 고마워요, 엄마 아빠. 그 정보 정말 눈물나게 도움이 되네요. 그때 이즈미가 다가와 콩주머니 2개를 넣는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유타는 놀라서 그녀를 돌아보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었다. 부모님은 대뜸 그 소녀가 누구냐고 물으셨다. 그녀는 살짝 부끄러워하는 듯했고 유타는 그녀를 같은 반 친구, 아니 더 정확히는 그냥 친구라고 소개했다. 부모님은 다가가서 자신들을 소개했고 이즈미가 무척이나 사랑스럽다고 생각하셨다. 두 분은 유타가 평소에 여자애들과 말도 잘 안 섞는데 이렇게 여자 사람 친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엄마로서 정말 기쁘다고까지 말씀하셨다. 어머니가 계속해서 그를 곤란하게 만들자 유타는 제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 좀 그만 폭로해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이즈미는 유타가 자신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심지어 우산을 빌려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타가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들은 유타의 부모님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잠시 서로를 마주보던 두 분은 이즈미에게 정말 귀엽다며 언제 한번 집으로 놀러오라고 초대까지 하셨다. 유타의 아버지는 유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즈미에게 우리 아들과 앞으로 더 가깝게 지내달라고 부탁하셨다. 아버지는 진심으로 난 이 커플 적극 찬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즈미는 활짝 웃으며 꼭 그러겠다고 대답했다. 맹세코 이건 내 인생에서 가장 쪽팔린 순간 중 하나일 거다. 진짜로 말이다. 부모님이 자리를 뜨신 후 이즈미는 두 분 다 정말 멋진 분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유타를 지켜보며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 한마디에 유타의 의욕은 순식간에 100%까지 치솟았다. 한 여학생이 레이 형에게 말을 걸며 개주 마지막 주자로 뛰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그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여학생은 형의 남동생도 함께 출전한다고 들었다며 맞장구를 쳤다. 그녀는 거의 무적이나 다름없는 레이 형과 맞붙으려 하다니 남동생의 배짱이 두둑하다고까지 말했다. 그 순간 레이 형은 언젠가 꼭 형을 이기고 말겠다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하던 동생의 모습을 떠올렸다. 동생이 그와 다시 경쟁하고 싶어한 것은 정말 오랜만의 일이었다. 레이 형은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면 동생에게 지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는 물을 좀 마시고 오겠다며 여학생에게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고 말했다. 유타가 친형과의 경쟁을 피하기 시작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형에게 또다시 패배하는 뼈아픈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형에게 무슨 바람이 불어 다시 경쟁하고 싶어졌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적이 있는 저 소녀 이즈미 본인이었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여학생들은 어느 팀이 1등을 달리고 있는지 떠들고 있었다. 유타가 계주에 출전하기로 결심하자 그의 친구들은 드디어 우승할 기회가 생겼다며 모두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막상 경기가 시작되려 하자 그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부모님도 관중석에서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 두 분은 이즈미와 마주쳤고 그녀가 더위에 지쳐 거의 녹아내릴 것 같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휴대용 선풍기를 깜빡하는 바람에 너무 덥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래서 유타의 어머니는 자신이 들고 있던 응원 부채를 그녀에게 건네주기로 했다. 그 부채에는 파이팅 레이 형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족 한정판 굿즈인 셈이다. 그녀는 도저히 이 부채를 쓸 수 없다고 했지만 유타의 부모님이 부채를 뒤집어 보라고 하셨고 그 뒷면에는 파이팅 유타라고 적혀 있었다. 그 부채를 보자마자 그녀의 두 뺨은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메인 이벤트인 계주 달리기가 곧 시작될 참이었다. 레이 형의 거대한 팬클럽이 모여들었고 여학생들 모두가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그는 자신의 남동생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출발 신호가 울렸고 마침내 경주가 시작되었다.
금발머리 친구는 이즈미의 응원 부채가 엄청 멋지다며 그를 응원하기에 완벽하다고 말했다. 블루팀, 즉 레이 형의 팀이 순식간에 선두로 치고 나갔다. 유타가 자신의 자리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레이 형이 동생에게 긴장되냐고 물었다. 유타는 전혀 긴장되지 않는다고 대답하며 오히려 형이 긴장한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형은 자신이 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유타와는 달리 그는 늘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어릴 적부터 레이는 남동생에게 롤모델이 되고 싶었기에 항상 이겨야 한다고 믿었다. 언젠가 유타가 마침내 자신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 항상 확신했다. 유타는 형이 한 번쯤은 져줄 수도 있지 않냐며 농담을 던졌다. 레이는 미소를 지으며 유타가 자신을 계속 영웅으로 바라보길 원하기 때문에 절대 져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이지 부담감이라곤 눈꼽만큼도 없는 형이었다. 마침내 바통이 레이에게 넘어가자 여학생들은 갑자기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유타의 팀은 여전히 뒤처져 있었고 그는 늘 레이를 롤모델이자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겼기에 굳이 형이 말해주지 않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완벽한 형과 비교당하는 것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이다. 아무리 많이 경쟁해도 승자는 언제나 레이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관중석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왜 이번이 다른지 뼛속 깊이 깨달았다. 이번에는 훨씬 더 거대한 동기가 있었고 그 동기부여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파란 머리의 그녀였기 때문이다. 업적 달성, 궁극의 동기부여. 갑자기 그의 몸 안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바통이 유타의 손에 쥐어졌고 그는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모든 이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소녀는 어찌나 빠른지 다른 모든 팀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유타가 레이를 따라잡을 기세로 엄청나게 빨리 달리자 주인공의 반 친구들은 3학년 선배들을 놀려대기 시작했다. 단 몇 초 만에 두 형제는 나란히 달리고 있었다. 이즈미는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인 가운데 두 사람은 결승선을 통과했다. 하지만 결국 경주의 승리는 레이가 속한 청팀에게 돌아갔다. 유타가 전력을 다해 달렸음에도 아직은 역부족이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한숨을 쉬며 평소처럼 형에게 져서 또 2등을 했다고 자조했다. 하지만 그때 이즈미가 다가와 정말 대단했다며 칭찬해 주었고 반 친구들 전체가 달려와 그와 함께 환호했다. 우승한 것도 아니었기에 그는 사람들이 이토록 열광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이즈미를 부르며 이기지 못해 실망시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녀는 화를 내기는커녕 수건을 가져와 유타의 몸에 두르고는 쓱싹쓱싹 온몸의 땀을 닦아주기 시작했다. 가엾은 소녀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다기고 있었다. 몹시 당황한 그는 이즈미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미소와 함께 방금 경주에서 너무나 멋졌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다. 평소 같았으면 형에게 져서 무척 분했겠지만 누군가가 곁에서 지켜보며 응원해 주었기에 이번에는 그 기분이 확연히 달랐다. 전혀 슬프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는 진심으로 행복했다. 이즈미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바로 그때 형이 다가와 방금 경주 정말 재밌었다고 말을 건넸다. 그러고는 유타에게 왜 그렇게 부끄러워하냐며 묻기까지 했다. 내 사랑스러운 동생이 왜 그렇게 기를 쓰나 했더니 이제야 알겠네. 저 여자애 때문이지. 너 쟤 좋아하지, 꼬맹아? 유타는 즉시 형에게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고 간청했다. 형제들의 예리한 촉은 역시 당해낼 재간이 없다니까. 에피소드들 사이에 이즈미의 일러스트가 담긴 표지가 있는데 그녀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여기에 넣기로 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이즈미의 친구가 여러가지 맛을 소개하고 있었다. 이즈미는 초코 캐러멜 음료를 먹어보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이름을 잘못 발음했다. 유타가 나타나 그녀가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그녀는 바닐라와 초코 캐러멜 음료를 주문하려 했었고 유타는 그저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너 우리가 지금 교실에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지? 이 근처에 카페 직원이 보이기라도 해? 그녀는 끊임없이 반복했다. 초코 캐러멜 프라페. 그래, 이즈미, 그 발음을 제대로 하려면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네. 그러더니 그녀는 초코 바닐라 프라페라고 반복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유타는 우연히 레이의 팬클럽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 놀랍게도 그들은 체육대회 때 레이의 남동생이 얼마나 멋졌는지 유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레이에게 남동생이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
유타의 친구들은 마침내 그가 인기남이 될 차례라며 놀려대기 시작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잠깐만, 저 애들이 진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건가? 어떤 소녀는 전화번호를 물어보고 다른 소녀는 레이에게 선물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으며 또 다른 소녀는 밥을 먹으러 가자고 권유했다. 네, 이럴 줄 알았지. 저 애들은 다 우리 형 때문에 나한테 접근하는 것뿐이잖아. 예전에 모든 여자애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저 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야. 그때 소녀 중 한 명이 갑자기 레이가 온다고 소리쳤고 그들은 유타를 철저히 무시한 채 모두 그쪽으로 달려갔다. 사람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스피드런 세계 신기록이네. 주인공의 친구들은 그를 향해 동정심을 표했다. 당연하게도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레이님 뿐이었고 결국 유타는 예전에 늘 그랬듯 다시금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 아침 인사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엔 우리의 아름다운 이즈미가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녀를 더욱 믿고 싶어졌다. 어쩌면 이즈미는 정말로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걸지도 몰라 라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면 그녀 역시 다른 여자애들과 똑같은 걸까? 그 생각이 들자 또다시 속을까 봐 두려움이 밀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이즈미는 자신의 아침 인사에 답해주지 않을 거냐고 물었다. 어서 나한테 아침 인사해줘.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러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녀 역시 형과 가까워지기 위해 자신을 가지고 노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못해 건성으로 아침 인사를 건넸다. 인사조차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모양이었다. 두 뺨을 붉힌 채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좋은 아침이라고 답했다. 대체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런 소녀를 의심할 수 있는지 정말 도통 모를 일이다. 그녀가 지나간 후 그는 교실문에 머리를 박으며 왜 자꾸 그녀를 의심하는 건지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그는 여자를 믿느라 경계를 풀었다는 자괴감에 빠졌다. 그저 예쁘고 자신에게 친절하다는 이유만으로 허무하게 마음의 벽을 허물어 버린 것이다. 어쩌면 그 모든 게 자신을 속이려는 그녀의 철저한 계획일지도 모른다. 그의 뿌리 깊은 불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준 여자가 없었고 바로 그것이 그에게 크나큰 트라우마로 남은 이유였다. 이즈미는 유타가 오늘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걸 눈치챘다. 하루 종일 그녀가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핑계를 대며 자리를 피했다. 학교에 있는 내내 그 행동을 반복했고 결국 그는 극심한 죄책감을 느꼈다. 그가 그녀에게 한 행동을 자책하며 앉아있을 때 이즈미가 그의 책상 위에 초콜릿바를 올려놓으며 선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두 번 다시 속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즈미에게 필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이거 캐러멜인데 너 캐러멜 좋아하잖아, 안 그래? 그녀는 유타가 캐러멜이든 초콜릿을 받을 때마다 항상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걸 유심히 눈여겨봤던 것이다. 그녀는 그에 대한 그런 사소한 점까지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고 말해주기까지 했다. 그야말로 말렙 관찰력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그녀는 유타의 기분을 풀어주고자 그가 좋아하는 걸 알았던 초콜릿을 일부러 사온 것이었다. 머릿속의 악마는 그녀가 그저 널 속이려는 것뿐이니 절대 그 초콜릿을 받지 말라고 끊임없이 속삭였다. 하지만 천사는 그녀가 늘 진심으로 다정하게 대해주었으며 어쩌면 그녀와 진짜 사랑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며 그를 다독였다. 유타는 어느 쪽을 믿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어. 그래서 카라멜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버렸지. 당연하게도 이즈미는 조금 시무룩해져서는 유타가 진짜로 좋아하는 게 뭔지 자기는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어. 그녀는 그저 유타를 기운나게 해주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타는 그녀를 그렇게 대한 것에 대해 큰 죄책감을 느꼈어. 아, 진짜. 이러지 말자. 결국 유타는 그 초콜릿을 받아 들고는 그녀의 말이 맞다고 인정했어. 뭐에 대해서? 이즈미가 물었지. 자기가 카라멜 초콜릿을 엄청 좋아한다는 사실 말이야. 유타는 감히 얼굴도 쳐다보지 못한 채 털어놓았지만 이내 이즈미를 돌아보며 고맙다고 말했어. 이즈미는 유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았어. 사실 유타는 이즈미 곁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것뿐이야. 한편 유타가 자기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맙다고 말하자 이즈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어. 치명타였지. 효과는 굉장했어.